제76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한미 양국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보건 위기에 공동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고 하죠. 셀트리온 협력사 사이티바 소식도 있었어요. 이제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은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르키로나의 세계 진출도 분명히 전 세계 국가들과 대규모 계약을 맺으면서 글로벌 빅파마로 더 엄청난 도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국토 면적을 가진 나라에서 엄청난 기술력으로 미국과도 몇천억짜리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요. 무려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셀트리온도 갖게 되었죠. 현재 미 정부는 항체 치료제 확보 및 보급에 진력하며 신속 항원 진단키트를 본격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곧 위드 코로나 시대의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방역 전략의 세계적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신속 항원 진단키트와 항체 치료제 수요의 급증을 의미합니다. 그럼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여한고 통상교섭본부장,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와 함께 한국과 미국의 16개 백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추진에 합의한 이후 거둔 실질적인 성과를 기념하기 위한 첫 번째 자리로서 이날 협약 체결 행사가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미국의 사이티바는 한국의 백신 원부자재 생산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의 5,250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담은 투자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사이티바의 투자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백신 원부자재 기업이 한국의 생산시설 투자를 신고한 최초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공급 물량이 매우 부족한 백신 원부자재인 일회용 세포배양액 등을 생산해 국내와 해외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이티바는 셀트리온의 협력사로도 알려져 있다. 이 회사는 미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백신 원부자재 생산 기업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같은 국내의 주요 바이오 업체에도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사이티바가 한국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한국이 보유한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은 물론 지난달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전략을 통해 앞으로 5년간 2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우리 정부가 백신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한미 기업 간에는 백신 소부장 협력, 공동개발, 위탁 생산 등에 관한 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우리 중소 백신 기업이 미국 기업과 협력을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에 연결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미국의 아주반스 테크놀러지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 후보물질의 필수 재료인 면역증 강제를 공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IG는 mRNA 백신 후보물질에 사용되는 원부자재인 캐핑 씨약 등을 미국의 트라이링크 바이오테크놀러지로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함젠 사이언스와 미국의 엑세스 바이오, 아이비 파마는 mRNA 백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3자 간 협약을 체결했다. 미국의 HTT 바이오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생산을 큐라티스에 위탁하기로 했다. 연구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다양한 글로벌 보건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약도 한미 연구기관 간에 4건이 체결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mRNA 백신 전달체 연구 분야, 한국화학연구원은 로체스터 대학교 및 스크립스 연구소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면역 반응 및 바이러스 변이 특성 등에 관한 연구 분야, 국가마우스 표현형 분석사업단은 잭슨 연구소와 마우스 모델 동물 개발 및 활용 분야에서 공동 연구 수행과 인력 및 정보 교류 등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5월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행사가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바백스, 모더나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참석해 한미 백신 협력의 의지와 큰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행사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 바이오 기업들 간의 원부자재 협력, 위탁 생산, 공동개발과 같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으로
한미 협력의 분야와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임마누엘 레그너 사이티바 회장에게 한국의 투자를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한미 기업 간 연구기관 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는 물론 미래의 다양한 보건 위기에 공동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7월 백신을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3대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지난달에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검정고적인 추진 체계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미국도 항체 치료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델타 변이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델타 변이의 효과가 좋은 항체 치료제가 큰 역할을 하고 많은 환자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델타 변이의 유행으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에 2,000명, 50일이면 1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합니다. 이들 모두에게 레키로나를 투여한다면 2달치 분량도 안 됩니다. 백신 접종률이 목표치에 도달하면서 위드 코로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확보된 치료제가 없습니다. 국산 항체 치료제 10만 명분은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이고 추가 공급을 요청하니 지금 당장은 물량이 부족하답니다. 그리고 가격도 문제입니다. 기존 30만 원에 공급받았는데 이제는 100만 원 이상을 달라고 합니다. 애국심으로 원가로 공급하니 원래 항체 치료제가 껌값 수준인 것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식약처의 현재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치료제를 확보할 때까지 확보된 10만 명 분량을 최대한 아껴야 되겠다. 따라서 치명률이 매우 낮은 40대 이하 경증 환자에게는 항체 치료제 사용을 가능한 줄여야겠지요. 따라서 치명률이 매우 낮은 40대 이하 경증 환자에게는 항체 치료제 사용을 가능한 줄여야겠지요. 40대 이하 치명률 평균이 0.03%이며 이들 중 사망자는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입니다. 처방 대상이 아닌 기저질환이 없는 40대 이하 경증 환자로 한정하면 치명률은 이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일 것입니다. 레키로나의 존재 및 효과가 점차 알려지면서 처방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처방 병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 주문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처방에 소극적이었던 병원에서도 신규로 처방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정식 허가를 통해 처방 대상 범위가 약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처방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20%까지는 쉽게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 말 기준 미국 항체 치료제 투여 비율이 4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식 허가를 계기로 처방 비율이 크게 향상될 것이고 조만간 시행될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는 국내 모든 환자들이 레키로나를 처방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